자, 저희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 캘린더에서도 별 3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트코인에게 중요한 호재 및 악재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연준의 금리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지표 확인 오늘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오늘 또 한 번 변동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증시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자 나왔던 그 미국 증시에 대해서 아셔야 오늘 PPI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술적 차트 분석과도 접목을 시켜서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장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유동성을 먹고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인지 이 두 가지 관념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날 여러분은 미국이 그리고 이 세계가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스닥 하나로 상승과 하락이 비일비재한 이 시장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 영상 브리핑 하나로 여러분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자 데일리 브리핑에 대해서 오늘 위쪽으로 옵션 만기의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뭐 72K나 75K를 5시 안에 가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이고, 단지 매수세가 꽤 높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반등, 어렴풋이 소폭의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횡보를 계속하면서 되돌림 자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청산 히트맵이고, 히트맵 자체가 지금 66K 부근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66K가 우리가 지금 단기 반등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지지 반등을 높게 보셔야 되고, 여기가 무너졌을 때에는 하락에서 크게 유동성을 먹고 가는 상승 랠리를 보셔야 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변동장이기 때문에 5시에 이제 되돌아오는 구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전 마지막 관점, 저희가 65K에 이 매물대가 정확하게 생기면서 이곳에서의 반등을 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채널의 고점까지 저는 익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4.88%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자, 이런 제 관점들을 저희 구독자분들도 보실 수 있게 아래쪽에 더보기 링크 마련해 뒀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들어가는 모든 관점에 대해서 들어가는 이유와 그 다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에 있어서도 조금 용이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술적 차트 분석과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떤지 한번 전체적으로 볼 예정인데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을 했으나 미-이란 핵 협상 진전 신호에 낙폭 일부 만회를 했습니다. 자,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미국과 이란이 재합의에 들어간다고 하고 분위기가 살짝 괜찮아 보이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 당장 상승을 본다, 방향을 정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정확하게 그때에 오는 방향성에 대해서 저점을 찾아서 최대한 손익비가 좋은 곳에서 들어가야 되는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근거로 차트를 보면 여러분 제 관점은 아직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은 2026년에 어쨌든 크게 상승을 한번 가야 되는 이러한 차트를 기술적으로는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지금 1시간봉 매물대에서 지금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고 FEG를 동반하면서 강력한 매물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구간은 우리가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지 않더라도 채널의 상단에서 내려오는 이 고점과 이 아래에서 생긴 매물대를 이으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듭니다. 자, 요건 하락으로 빠지는 패턴이죠. 그럼 결국 이 하단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데, 이 지지선을 어떻게 했다? 한 번의 이탈로 개미들을 모두 손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저점을 만들어서 다시 올리게 되면 개미들은 이게 저점인 줄 알고 타거나 이 위에 다시 이 구간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나요? 다시 내리꽂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이 초록색의 상단 부분이 어디냐?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던 이 유동성이 모인 구간의 상단입니다. 자, 이 상단은 제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우리가 이번 트럼프 랠리의 시작을 밟았던 그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구간이 굉장히 세고요. 이 구간부터 단기적인 반등을 이어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래쪽에 유동성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면 뭐가 됩니까? 저항은 내려올 때 강력한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65.8K, 약 66K를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닌
이 반등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 저항을 확인하러 온다고 했죠. 지지를 받았을 때 올라간다. 근데 그 상승 랠리는 100K까지 가는 이런 대박 V자 반등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 분할 익절을 해줘야 되는 이런 단기 반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혹여나 뚫려서 패닉셀로 나오게 되면 이런 자리들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우리가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것처럼 아직 당장의 방향성을 보고 결국에 큰 방향은 상승을 향하지만 당장 저점을 잡기보다는 이러한 트리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어제자에는요, 나스닥이 왜 하락을 했냐?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5.5%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5.5% 급락했다는 점은 이제 시장이 단순한 성장이 아닌 압도적인 증명을 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요, 우리가 비트코인에 좀 악재로 삼아 본다면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이 위험자산 속성이 강해서 나스닥 100 지수 마이너스 1.16과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자 내려갔죠. 하지만 생각보다 잘 버텨줬어요. 특히 이런 AI 인프라 투자 수요에 대한 의구심이 기술주 전반의 투심을 꺾어버린다면 비트코인도 단기간적으로는 좀 조정의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의 이런 66K를 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비트코인은 지금 유동성을 터는 느낌이 아니라 흡수해야 되는 유동성은 아래에 있고 지금은 이미 털릴 개미들이 너무 많이 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의 고점 신호나 변동성이 커질 때 일부 자금이 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했다? 오늘 옵션 만기도 옵션 만기지만 이런 곳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반등을 그냥 내 마음 하나로 감으로 쫓아가는 게 아닌 정확한 이런 저항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서 눌러줬을 때의 풀베팅을 해서 단기간 수익을 내거나 아래쪽에 유동성을 먹었을 때 확실한 나의 풀매수 자리를 가져간다든가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지금 5시까지는 이 옵션 만기장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으나 제가 이것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지금 가격에서 75K까지는 굉장히 크다. 이 거래소가 개미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강제로 끌어올리는 장이기 때문에 5시가 끝나면 이 매수 압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 압력이 없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아래로 꽂아버리겠죠. 그럴 때 볼 수 있는 게 청산 히트맵인데 지금 아래쪽에 물량이 가득한 것이 66K 이상을 넘진 않는다. 물론 악재가 동반되어서 패닉셀이 요구된다면 우리가 이 구간을 모두 뚫어버릴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런 구간들에서 반등이 나오곤 합니다. 근데 이곳이 바로 우리가 아까 전 봤던 차트의 66K 부근, 저는 정확하게 65.8K 부근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요런 구간까지 꼬리 빼기는 한번 해주겠죠. 이곳에서의 반등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단기적으로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지표들이 좀 엇갈린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하락,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4% 초반대로 내려온 것은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거나 안전자산 선호의 심리를 뜻합니다. 자, 이는 통상적으로는 좀 이자가 없는 자산인 비트코인에게는 좀 호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달러 인덱스 상승, 달러 인덱스가 뭐죠?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승하면 비트코인은 하락하죠. 자,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 가격은 당연히 매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달러로 자금이 모이는 양상이라서 비트코인이 당장에 강하게 치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환경이라는 거죠. 자, 심지어 여러 곳에서 전쟁을 하니만이 미국과 이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죠. 좋은 쪽으로 풀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런 금이 올라가는 즉시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를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AI 성장의 지속성을 의심하면서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 자, 근데 이 나스닥 하락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마이클 버리의 매입 약정 리스크 경고 이런 유명인들의 이러한 말들은 멘트들은 시장의 심리를 좀 위축시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금은 상승하고 안전자산 선호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자, 그럼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나스닥은요, 여러분 넓게 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일목구름이 특징이 있다고 했죠. 캔들과 거리가 멀수록 캔들과 일목을 붙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단번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죠. 자,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이렇게 올 겁니다. 자, 그럼 장기적으로는 뭐 올라가든지 말든지 결국에는 이곳에 붙이는 약 하락 시로가 나올 거다. 자, 근데 나스닥이 3% 떨어질 때 비트코인 진짜 30까지 떨어진 적도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는 하락 무빙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스닥이 올랐다고 저한테 말할 때도 아직까지 날봉에서의 상단 채널 지금까지 계속 뚫지 못했던 것을 동일하게 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동시에 어제자 하락분이 나왔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일목구름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목구름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엄청난 상승 매수세가 나와준다면 함께 또 움직일 그것은 있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아래쪽에 오더블록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오더블록에서 지켜준다기보다는 이 상단과 하단은 이미 뚫린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 뚫려도 이상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아직 일목구름이 이곳에서는 상승세를 가지고 있으나 4시간봉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 선이 위로 있으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날봉에서도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의 조정 구간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잘 버텨줬다. 근데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 뭐다? 바로 옵션 만기로 인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TPO 지표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68.223.49까지 갔죠. 이 TPO 지표는요, 투자자들의 심리 매물대를 말해주기 때문에 이 지지 저항이 어떻게 된다? 무지개 색깔별로 빨주노초 파남보 순으로 지지 저항이 셉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멈췄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만약 되돌린 구간을 주면서 아래로 하락을 해버린다. 그때 개미들을 터는 이런 장이 온다면 이 아래에 있는 65.412. 자, 지금 보이시죠? 이 POC 지표 여기에서 딱 치고 여기까지 치고 여기에서 받아 올릴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냥 추가 상승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아래에 있는 63K를 뚫어버리고 이 안에 저점 사냥을 간다. 사실상 이 채널 하단을 노리는 거겠죠. 자, 이 하단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62K에 우리가 유동성을 박살내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60K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단기 반등 제가 크게 하락 후 반등에 대한 관점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포모를 느끼시니까 자, 진짜 단기 반등을 해서 가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충분히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장은 여러분들이 추격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상한 고점에 물려서 또 한번 내려오는 장에서 손절만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68K를 뚫고 상단을 뚫어요. 우리 이 상단 자체가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켜오던 고점의 상단 구간입니다. 자, 채널을 형성하고 있죠. 이런 채널에서 뭐가 생겼다? 이 저항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에 닿았을 때 이 위에서 숏 포지션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숏들을 제거하면서 올리는 움직임이 한 번은 있을 거다. 그럴 때 다시 내려서 확인을 하러 옵니다. 어떤 곳에서 이런 상단의 지지 저항이나 혹은 이 하단에 있는 주봉의 명확한 지지대를 확인하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게 혼자서 하시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오늘도 실시간으로 계속 제가 지금 관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주기적인 이슈나 내가 들어가야 되는 타점, 이런 목표가,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현장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보이는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아래쪽에 광고쟁이들 우리 쳐내야 되기 때문에 인증으로 수익 댓글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무 상관없이 모두 들어오실 수 있고 보통 들어오시면 제 관점을 이렇게 전달 드리는데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 요구가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안심하셔도 되고요. 보통 그리고 들어가는 자리에서 제가 어떤 구간에서 뭐 익절을 하고 어떤 수익을 냈는지 여러분들 모두 함께하고 있으며 제 관점이 동의되신 분들은 모두 다 수익 인증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오늘 변동장에도 대응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날봉을 봤을 때 지금 어떠한 장세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채널을 타고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한 번 위를 찌르고
있고 여러분 아래에서 이런 횡보하는 이런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런 횡보 구간이 길어질수록 뭐가 나온다? 우리 힘을 응축한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한번 털고 다시 한번 어떻게 위로 올리는 장세가 나오면 이 한 번 텀에 따라서 일목구름이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목구름이 꼬였을 때 우리는 그때 이렇게 일목구름과 이격을 붙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 상승 다이버전스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이 그때까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잘 하면서 버티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것은 일목구름의 상단, 여기에서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TPO로 볼 수 있는 이런 라인에서 딱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표도 저한테 받아가시면서 오늘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도 미국 증시와 함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이런 비트코인 이슈들과 함께 돌아올 텐데요. 오늘 하루도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고, 지표 발표가 있을 때는 뭐 잠잠하게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변동성 대응을 하시고 확실한 자리가 없는 분들이라면 들어가지 않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제가 한번 오전, 오후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장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